아트 오브 더 킬은 기본 전투기 기동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름 그대로 BFM은 전술 전투기 항공의 초석이다. 그 원리는 물리학, 기하학, 공기역학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며 편법이 통할 수 없다. 아트 오브 더 킬을 구매했을 때 기대했던 것에 따라 몇 가지 학습 성과가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뒤적이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한 번만 본다면 당신은 아마도 약간 재미있을 것이고 심지어 BFM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만약 당신이 피트 버나니의 훌륭한 비디오 테이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반복적인 리뷰와 함께 이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근접 전투 환경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방법의 필수 사항을 배우고 이해할 것이다. 그런 지식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현대 전투기의 기술 고도화로 공중전이 첨단전의 버튼 누르기 형태로 바뀌었다는 속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펄스 도플러 레이더, 적어도 관측 기술, 정교한 미사일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BFM처럼 구식의 것을 배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적들이 당신을 보기도 전에 그냥 버튼 누르기 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이다. 여러 성실한 옹호자들이 수년 동안 그러한 주장을 해왔다. 1950년대 전투기 조종사 지망생이었던 나는 F-86이 초기형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무장했을 때 그와 같은 유혹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당시의 이야기는 레이더 제어와 함께 사용하는 미사일이 전투기 조종사를 명령에 따라 마법의 버튼을 누르는 역할로 격화시키면서 도그파이트를 과거의 일로 만들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센츄리 시리즈 초음속 전투기가 도입되었을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F-15, F-16, FA-18 또는 오늘날의 다른 일선 전투기들이 개발되었을 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도박을 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일이 가까운 시일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에 걸겠다. BFM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히 그들 자신의 실력 부족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다. 조종사들의 전투 기술보다 진급에 더 관심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지휘관들은 항공기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BFM을 경멸했다. 어떤 사람들은 전투기가 적기와 근거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이제 결코 없을 것이며 항상 기술의 마법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 생각에 그들의 이론은 인파이터와 절대로 경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권투 선수의 이론만큼이나 결함이 있다. 만약 당신이 그 바닥에서 충분히 오래 지냈다면 조만간 당신은 조 프레이저 같은 훅잡이와 네모난 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 당신이 공대공 전투를 충분히 오래 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손해원을 가로질러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고려하는 적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근접전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자명하다. 그것은 마치 멧돼지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내릴 방법은 없다. 혹독하게 BFM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BFM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전투기 조종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중전 전장에 대한 연구는 근접전에서 지속 선의 교전에 들어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조종사들이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행동은 적의 전투기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제3의 적기에 의해 기습당하게 만든다. 그러나 뛰어난 BFM 기술은 당신이 지속 선의 싸움에 오래 붙잡혀 있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당신의 총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빠르게 발사하여 빠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벗어날 수 없는 1대1에 갇혔을 때 당신의 적수에게 그의 나라를 위해 죽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에이스 에리 하르트만은 최소 352기의 적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부비 하르트만이 훌륭한 BFM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실을 증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공중전 기술의 적용에 대해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어리석지 않았다. 그의 저서인 독일의 금발 기사에서 그는 조종관과 방향타를 조작하는 기술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근육 조종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한다. 만약 여러분이 채택할 기본적인 전략을 찾고 있다면 나는 하르트만의 그것을 뻔뻔스럽게 모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의 반세기 전 BF-109 전투기에서처럼 오늘날의 최고의 전투기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공중전에서의 BFM은 풋볼에서의 블로킹과 태클 같은 기본 소양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마스터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 다음의 말로 답하겠다. 공중전 통계에 따르면 약 10%의 전투 조종사가 공대공 격추의 80% 이상을 달성한다. 지난 몇 년간 나와 함께했던 수천 명의 전투기 조종사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상위 10%에 속하는 조종사였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그 뛰어난 조종사들 중 훌륭한 BFM 조종사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첨부된 비디오 테이프에서 말했듯이 공중전의 세계에서 만약 당신이 뛰어난 BFM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눈꽃만한 가치도 없을 것이다. Good hunting and check 6.
Phil Hans Henley